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해설 강의를 하면서 전체를 한번 싹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해설 강의 안 듣고 먼저 가신 것이 도움이 하나도 안 돼. 해설 강의를 들으면 책의 1페이지부터 666페이지까지 한 권이 싹 끝나는 거예요. 그 두세 시간을 못 참고 바로 가버리는 것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예? 자, 시작합니다. 자, 그 보시면 1번 다음 중 용어의 정의에 관한 기술 중 타당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죠? 우리가 지난주와 동일하게 요약집 페이지를 불러줄 거예요. 요약집 페이지 불러줄 테니까 페이지를 적어놨다가 강의가 끝난 후에 반드시 페이지를 찾아서 확인을 하세요. 일부는 같이 봐드리는데 전부를 다 봐드릴 수는 없어. 시간이 제한되니까. 여러분이 혼자 볼 수 있는 것은 페이지만 불러줄 테니까 적어놨다가 꼭 참고하시고 또 해당 법조문을 같이 불러줄 거예요. 우리 교과서 제일 뒤에 별책부록이 있었죠. 그 법령집이니까 법령집을 통해서 반드시 조문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1번 문제는 법 2조입니다. 법 2조의 용어의 정의고 우리가 요약집으로는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1페이지 보시면 2번 박스가 있어요. 2번 박스가 바로 2조의 용어의 정의가 됩니다. 2조의 용어의 정의에서는 출제되는 패턴이 두 가지 패턴인데 첫 번째는 지난주에 나간 문제처럼 중개와 중개업을 판례 중심으로 물어보는 문제. 또 이제 많이 출제되는 유형이 오늘 문제처럼 2조 1호부터 6호까지 여러분 2페이지 박스 전부를 물어보는 문제. 이 두 가지가 반복해 가면서 한 해도 안 빠지고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문 문제인데 먼저 기억의 중개라 하면 자, 법 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이야 합니다. 두 번째가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이 합니다. 세 번째는 알선입니다. 그래서 요약집 보니까 암기 방법에 법당 알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법당 알선의 요건을 갖추면 뭐가 된다? 중개가 되는데 비고에 보니까 두 번째 콤마에 중개 보수는 요건이 아니라 있죠. 그래서 그 밑에 박스 중개업과 다른 점이 보수 유무예요.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중개는 해당합니다. 하지만 중개업은 안 되는 거고 맞습니다. 다음에 니은에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게 이제 2조 2호입니다. 2조 2호의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자격 취득자에서 끝나야 돼요. 여기에 개설 등록한자가 붙어서 틀린 말이 돼요. 개설 등록한자란 말은 우리가 중개업에 종사해야 한다는데 중개업에 종사하지 않고 자격만 취득한 자도 공인중개사가 맞습니다. 장롱 속에 넣어둔 자도 공인중개사가 된다 했죠. 그래서 저는 어떤 말이 빠져야 돼요? 마지막 개설 등록한 자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디귿은 중개업이라 하면 그 두 번째 박스에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한다 했죠. 그래서 보수를 받아야 하니까 비고에 보면 요구 약속만 갖고는 중개업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우리가 무상의 경우에도 중개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다음에 또 중개를 업으로 해야 하니까 반복 계속의 의사가 있어야 하니까 우리가 반복 계속 의사가 없는 우연한 기회는 중개업이 안 됩니다. 근데 그 밑에 콤마에 사무소 명칭을 표시하고는 같은 일이지만 반복 계속 의사가 있기 때문에 중개업이 됩니다. 그래서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면 디귿을 다시 보시면요. 1번에 자, 다른 사람 의뢰가 있죠. 일정한 보수를 받고죠. 다음에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이 바로 기억의 중개잖아요. 그렇죠? 법당 알쓰니까 중개죠. 중개를 업으로 하니까 중개업이 되잖아요. 틀린 데가 없잖아요. 다음에 우리가 니을은 개업공인중개사라면 2조 4호인데 이 법에 의하여 사무소 개설 등록 한자에서 끝나야 합니다. 여기에 불필요하게
개설 등록 환자로서 공인중개사에 한다면 틀린 말이 돼요. 왜냐하면 이 개업공인중개사 중에는 부칙 6조 2항이 있기 때문에 부칙 6조 2항은 공인중개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끝에 공인중개사 붙으면 왜 틀린지 알겠죠? 조문에 쓰여진 대로 등록 환자에서 끝나는데 맞습니다. 미음은요. 미음은 이제 그 2페이지 위에 박스 두 번째 칸인데 소속공인중개사라면 2조 5인데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우리가 자 가로 열어져 있고 법인의 사원 임원인 공인중개사인 자 포함이라고 되어 있단 말. 근데 지금 문제 미음에서는 우리가 포함되지 아니한다니까 거꾸로 쓰고 있죠. 틀려서 맞은 것은 기억, 디귿, 니을.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법 2조 2입니다. 써놓으세요. 법 2조 2가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인데 우리가 최근에 신설한 조문이어가지고 아마 2014년인가 신설이 되는데 거의 안 빠지고 매년 출제되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정책심의위원회는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일정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부의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답니다. 둘 수 있다요. 1번. 둔 다음엔 틀립니다. 여기가 헷갈리는 게 뒤에 문제가 우리가 운영위원회가 있었을 거예요. 운영위원회는 둔답니다. 근데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다 조심하고 2번은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사항 중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이에 따라야 한다. 이게 답입니다. 2조 2의 3항입니다. 조문 써놓으라 했죠? 2조 2의 3항인데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네 가지를 심의해요. 하나가 우리가 손해배상에 관한 업무 보증입니다. 두 번째가 중개보수에 관한 내용이고 세 번째가 중개사 시험에 관한 내용, 네 번째가 중개업 제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자를 따가지고 이것을 손보시 중이라 했단 말이에요. 네 가지가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인데 이 중에서 이 시험 업무가 2조 2의 3항에서 시도지사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은 원칙이 시행권자가 시도지사예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시험 업무에 대한 의결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가 법조문에 써져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 이렇게 뭐가 나와 있으니까 보수가 나와 있으니까 틀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 우리가 2번이 답이 되고 여기 오늘 나간 문제는요 다 기출문제예요. 다 출제된 문제들이에요. 대부분이. 출제 안 된 문제도 있지만 출제된 문제들인데 기본 문제는 출제를 안 했어요. 고급 문제, 출제된 문제 중에 고급 문제, 그런 문제의 답들로 구성된 거예요. 그래서 꼭 피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 있을 때 80점이 넘어가고 90점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피해가 버리면 절대 8, 90점을 넘기가 힘들어져요. 70점은 쉽게 맞지만. 이해되죠? 그래서 역시 2번도 우리가 최근에 답으로 출제된 내용입니다. 거의 2번 나왔어요. 답으로.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고 3번은요.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이고 4번은요.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1차관입니다. 국토부 1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주의할 것은 위원은 국토부 장관이 임명 유축합니다. 위원은 누가 임명 유축한다? 국토부 장관이 됩니다. 다음에 5번에 위원의 임기는 2년을 하되 우리가 보궐로 뽑힌 자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을 위원의 임기로 해요.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대상물 또는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올바르게 묶인 것은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요약집 5페이지 박스인데 지난주에도 봐드렸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5페이지에 보면 5번 박스 중개 대상물의 범위인데 우리가 이렇게 별표가 3개가 되어 있는 부분은 한 해도 안 빠지고 출제된 부분입니다. 출제 확률은 100%예요. 다음에 2개가 된 부분도 8, 90%니까 3개, 2개는 무조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역시 한 해도 안 빠지고 출제가 되는데 동그라미 1번 법정중개대상물, 2번 사유재산, 3번 중개가 끼어들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첫 번째 박스가 우리가 법정중개대상물입니다. 그래서 왼쪽 박스에 법 3조에 토, 건, 입, 강, 공이 써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야 하는데 주의할 게 건물과 관련해서 앞으로 지을 건물이죠. 장내의 건물로서 우리가 특정 동호수가 정해진 게 분양권과 입주권이고 이 분양권, 입주권도 중개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다음에 우리가 수목은 어떨까요? 수목은 나무는 토지의 부합물이니까 토지가 중개대상물이 되기 때문에 나무는 중개대상물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토지로부터 독립된 경우에는 나무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데 어떤 경우가 독립이 되냐? 첫 번째가 2번의 명인방법을 갖춘 경우예요. 두 번째가 또 그 2번의 임목입니다. 임목. 이 두 가지는 토지로부터 독립되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자, 또 주의할 게 오른쪽 박스는 우리가 그 3번 박스에 가짜 입주권이라 했어요. 청약통장. 분양 예정자의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안 되고 6번에 보시면 권리금도 중개대상물이 안 됩니다. 7번을 하나 써놓으세요. 6번 옆에자가 대토권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7번은 뭐라고 쓴다? 대토권이라고 쓰시고 대토권도 중개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박스 봐보세요. 두 번째 박스는 사유재산이나 중개대상물이 된다 했습니다. 근데 왼쪽에 보면 4번에 개인이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아 준공허가된 토지 그랬단 말이에요. 이 공유수면 매립지를 세 글자로 간척지랍니다. 오른쪽 박스에 보면 간척지는 국유가 되니까 우리가 그 2번의 미채굴 강물 무주 부동산 5번의 포락지와 마찬가지로 중개대상물이 안 됩니다. 다만 왼쪽 박스 4번에 개인이 준공한 간척지 개인이 붙으면 이때는 중개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점 조심하고 마지막 세 번째 박스는요. 자, 성질상 중개가 끼어들 가능성이 있었는데 오른쪽 끝에 보니까 질권은 동산을 대상으로 해요. 질권은 중개대상물이 안 됩니다. 또 조심할 게 2번에 경공매로 취득 자체는 중개대상물이 안 됩니다. 또 법정이상권 성립이나 유치권 성립도 안 되고 하지만 취득한 것을 이전하는 것은 된다 했죠. 법정이상권 양도나 낙찰 받은 것을 이전하거나 또는 유치권의 이전은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했으면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중개대상물 또는 대상권리에 해당하는 거 올바르게 묶인 거니까 박스 기억에 이게 권리금입니다. 권리금은 중개대상물 안 된다 했죠. 다음에 니은에 자, 그냥 공유수면 매립지면 국유가 되니까 중개대상물이 안 되는데 개인이 허가받아 매립했죠. 개인이 하면 사유재산이라 했죠. 됩니다. 디귿은 대토권은 안 된다 했죠. 왜 그럴까요? 토지를 공급받을 권리지 토지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이 안 됩니다. 다음에 그 밑에 니을에 그냥 수목은 안 되는데 명인방법을 갖춘 그랬죠. 명인방법을 갖춘 했으니까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된 것은 1번이 답입니다. 니을 4번 보겠습니다. 개공이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동그라미 1번은 11페이지를 써놓으시고 11페이지를 얼른 봐보십시오. 11페이지를 보면 11번 박스가 동그라미 1번이에요. 11번 박스는 방금 우리가 개업공인 중개사는 세 사람이잖아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누구입니까? 첫 번째가 부칙 6조 2항인가요? 두 번째는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이죠. 세 번째는요. 법인인 개공이죠. 세 사람이 개업공인 중개사죠. 이들이 종을 바꿀 수 있어요.
부칙이 시험에 합격해서 공인중개사로, 시험에 합격해서 법인을 만들든, 공인중개사가 법인으로, 법인이 공인중개사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종별 변경이라고 그래요. 종별 변경은 새로 바뀌어지니까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외 박스에 심사를 다시 받는 것을 신청서 다시 제출이,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인데 그 밑에 박스가 외외입니다. 외에는 요 경우에요. 요 부칙 6조 2항이 공인중개사로 바뀌는데 조건이 있어요. 관할구역 안에서입니다. 관할 안에서 바뀔 때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등록증 재교부가 돼요. 종전의 등록증에 부칙으로 체크된 것을 공인중개사로 체크해서 주세요라고 재교부 신청할 수 있어야 이게 예외가 됩니다. 작년에 출제할 때는 구비 서류를 물어봤어요. 둘 다 어쨌든 새로운 등록증을 받게 되니까 둘 다 기존 등록증은 반납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해야 돼. 이건 작년에 물어봤고요. 자, 이제 정리하셨으면, 자, 4번에 1번에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때는 언제나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 언제나 때문에 틀립니다. 원칙이 다시 제출이고 예외가 부칙이 공인중개사로 간내에서 바뀔 때는 우리가 재교부가 있었죠.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법은 먼저 나온 것을 우리가 본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콤마가 나오고 다만이 나와, 다만. 다만이 나온 것을 단서라고 그래, 단서. 우리나라 민법, 공법 다 이렇게 만들어졌어. 모든 법이. 그래서 본문에서 뭘 쓰냐면 원칙을 써, 원칙을. 99% 원칙을 쓰고 단서에서는 1%의 반대의 예외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낼 때 이 원칙만 나오면 맞는 말이 돼요. 원칙만 썼을 때는 지문에서 맞는 걸로 평가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원칙에가 만이나 반드시나 언제나가 붙어버리면 예외를 배제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이것만 잘 알아도 우리가 10개 이상은 그냥 주술 수가 있어요. 전 과목에서. 민법도 이런 문제가 많아요. 공법도 많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원리말도 전체 과목에서 10개 이상 건질 수가 있어요. 왜 틀린지 알겠죠? 그게 지금 1번에 언제 났다며 틀렸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2번은 우리가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2번부터 5번까지는 8페이지만 써놓고 얼른 보세요. 2번 보니까 업무 보증 설정 증명 서면은 우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보증의 요건이 아닙니다. 사무소 개설 등록에서는 보증의 요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리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외가 두 가지예요. 하나가 이 분사무소하고 경매에서 매수신청 대리인이에요. 여기서 지금 분사무소하고 매수신청 대리에서는 업무 보증이 신청 요건이 돼요. 그래서 미리 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번은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답이 됩니다. 3번은 왜 틀리냐? 자격증 사본 제출 규정이 다 통으로 삭제됐다 했어.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로 대체가 됐다 했습니다. 다음에 4번은 여러분 사유만 갖고는 등록 취소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소 처분이 있어야 발생하고 또 취소 처분이 있다 한들 청문이 먼저 거쳐야 돼요. 청문이 생략된 채 이루어진 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다음에 5번은 왜 틀리냐? 신청일로부터 7일 안에 우리가 등록 수리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그래서 중개에서는 7일이고 경매에서는 지방법원장이 14일 안에 통지하거든요. 그래서 7일이 나옵니다. 10일 나와 틀렸어요. 5번은 17페이지입니다. 얼른 17페이지 봐보세요. 요약집 17페이지를 보시면 박스가 나와 있는데 역시 왼쪽 박스가 우리가 한 해도 안 빠지고 출제가 됩니다. 한 해도 안 빠지고 출제되는 게 1번의 법인의 겸업인데 동그라미 1번의 중개업 외에 2번부터 7번까지 겸업이 매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2번은 상가 건물하고 주택의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이에요.
대행이란 말은 남의 것을 대신한단 말이에요. 남의 것을. 자기 임대면 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부동산 이용상담, 개발상담, 거래상담입니다. 컨설팅을 한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이. 동그라미 3번이. 그래서 컨설팅을 한다는 거지 개발업 등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요. 중개업 경영기법 및 정보의 제공인데 대상자가 창업자인 개공이합니다. 공인중개사나 일반인이 나오면 틀린 말이 됩니다.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우리가 지금 2번도 대행이죠. 5번도 대행이죠. 대행은 대상물이 주택과 우리가 상가에 한정됩니다. 주택과 상가에 한정되지 토지 등은 대행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떻게 나왔냐면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가지고 토지의 관리대행이 나와서 답으로 나왔던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우리가 2번에 관리대행이나 5번에 분양대행은 다 주택하고 상가에 한정된다고 해서 기억하세요. 다음에 6번에서는 조심할 게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입니다. 이삿짐센터나 도배업체를 직영할 수는 없어요. 소개하고 커미션을 받는 알선입니다. 알선. 다음에 7번은 조심할 게 경매하고 공매에서 첫 번째가 권리분석, 두 번째가 취득알선, 세 번째가 경매 입찰대리, 네 번째가 공매 입찰대리인데 그 당구장 표시 밑줄에 있는 것처럼 경매 입찰대리만 지방법원장에 등록하고 나머지는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등록하지 않고도 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외웠냐면 간상, 정분, 알선, 경매 이렇게 외웠죠. 그 다음에 2번에 개인인 개공은 어떻게 되냐? 무제한입니다. 무제한. 특히 공인중개사는 법인에게 허용된 걸 100% 다 할 수 있는데 조심할 게 부치 6조 2항. 그 밑에 당구장 표시에 있는 것처럼 부치 6조 2항은 경매, 공매 관련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또 박스 밑에 두 번째 당구장 표시 보면 겸업금지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냐. 처음부터 위반하면 등록이 거부돼요. 이게 등록 기준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위반하지 않았는데 중간에 위반하면 등록 취소할 수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까지. 자, 문제 보겠습니다. 답 나왔죠? 1번이죠? 임대분 못하고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을 하는 거죠? 자, 다음에 6번 보시면 6번은 등록 기준인데 9페이지를 써주시고요. 우리가 9페이지를 보시면 역시 별표가 3개 돼 있어요. 그래서 별표 3개가 오른쪽 박스 법인의 등록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박스 법인의 등록 기준은 첫 번째가 1번에 상법상 회사 주식 유한 책임 한 명 합자 중 하나여야 합니다. 또는 협동조합법 2조 1호의 협동조합이 돼요. 그래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 합니다. 근데 오늘 문제 1번이 답이 됐냐면 우리가 사회적 협동조합이 제외라고 요약집에 써져 있죠. 오늘 문제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포함이라 해서 틀렸던 거예요. 최근에 역시 2년 전 기출문제 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됩니다. 또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 하고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방금 앞에서 6가지 겸업 배웠죠. 6가지 허용되는 겸업이 합니다. 허용되는 겸업이 아닐 때는 등록이 거부돼요.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인데 주의할 것은 사원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무한책임사원만 의미합니다. 여기에 유한책임사원 들어가면 틀린 말이 됩니다.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임원사원 전원이 중개 실무교육 대상자들. 여기에 경매하고 달라요. 경매에서는 임원사원이 실무교육을 받지 않지만 중개에서는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에 마지막 5번에 보시면 대장에 기재된 사무소로 확보해야 합니다.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면 우리가 중개사무소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읽어드린 것은 매년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두 번째 당구장 표시 보면 특수법인이 언급되어 있어요.
위에 박스 오른쪽은 요 법인을 말해요. 중개법인. 중개법인, 개공인 법인을 말하지 다른 법에 따라 중개할 수 있는 특수법인은 요 기준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가로 4번에 아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밑줄 돼 있는 거 봐보세요. 자격증 사본 제출이 통으로 삭제됐다 했죠. 시도의사에게 자격 확인 요청을 대체됐다 했죠. 또 조심할 게 동그라미 2번입니다. 밑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한 서류를 애국인이 신청할 때는 제출해야 돼요. 원칙이 가에 본국정부가 발행한 서류에 한국 영사가 확인해야 하는데 나의 아포스티와 확인서로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포스티와 확인서도 출제가 안 됐지만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시간 해설 강의 안 듣고 혼자 봐봤자 몇 장을 보겠어요? 몇 장을 보겠냐고. 많이 보면 10대장도 못 볼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2시간 해설 강의 들으면 666장을 보는 거예요. 666장. 그것도 나올 만한데 막. 나올 만. 그러니까 다음 주에 저 시험 보고 가려면 꼴마리 잡고 못 가게 하세요. 예? 강의 듣고 가라 그래. 생각해서 하는 소리예요. 너무 안타까워. 내가 다른 군데도 서너 군데 더 강의를 하는데 제일 안타까운 데가 전주야, 전주. 시킨 대로 안 해. 시킨 대로 한 사람이 적어. 다른 데는 몇 개씩 나오냐면 37개, 39개가 나와. 오늘 시험 이해가. 39개 많은 사람은 특강을 3번 동영상을 들은 거야. 자기가 와서 이해하더라고. 3번 동영상을 들으니까 이제 법령신문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오늘 문제가요, 그냥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 아니에요. 한 문제도 그런 문제 없어요. 엄청 정성 들여서 한 땀 한 땀 들인 기출문제, 그것도 고급 기출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을 안 피해가야지 90점이 나오고 100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현명한 선택인데 옆에 없는 동료를 생각해서라도 다음 주에는 문제 풀고 가지 말고 강의 듣고 가라 하십시오. 너무 안타까워 진짜. 똑같은 강의를 하는데 누구는 시킨 대로 해서 100점이 나오고 누구는 죽으라고 해도 70점뿐이 못 맞고 똑같은 머리인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좋다 이 말이야. 여러분 다 90점 넘어간단 말이야. 실제 시험 보면.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6번 문제 보세요. 답은 나왔죠? 동그라미 1번에 사회적 협동조합 제외죠? 그렇죠? 사회적 협동조합 제외입니다. 이것도 2년 전 답으로 나온 내용이에요. 다음에 2번은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는 그 책임자가 중개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 법이 밖에서 소공도 고용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 받아야 한다? 받아야 하고. 이제 우리가 동그라미 3번은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에 한다 했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사원, 여기서 주의할 건 사원이 무한책임사원만 말합니다. 유한책임사원 나오면 틀립니다. 다음에 우리가 7명이라면 3분의 1은 2.33이죠. 사람이 0.3으로 나누면 살인이 되죠. 그래서 2.33명이 아니라 3명 이상이 되는 거예요. 살인을 피해야 하니까. 이것도 최근에 출제된 지문입니다.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이건 중요한 내용이죠. 원칙이 대장에 기재된 사무소로 확보해야 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중공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대장의 기재 전이라도 중개사무소를 둘 수 있다 없다? 있다.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중개업 및 주택의 분양 대행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까 앞 페이지에서 우리 겸업 허용되는 겸업에 분양 대행업 들어가 있죠. 이건 중개 등록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죠? 자, 보겠습니다. 7번. 다음은 개공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역시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도 역시 지난주에 봤던 편인데 한 번 더 봐드릴게요. 다음 주부터 안 봐줘. 2번 이상 본 걸 안 볼 거예요. 워낙 중요하니까 오늘 한 번 더 봐주는 거예요. 18페이지 보시면 위에 박스에 소공이 있고 오른쪽 박스는 보조인이죠. 소공은 자격이 있죠. 보조는 자격이 없죠. 그래서 소공은 중개 업무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업무를 할 수 있으니까 서면 날인 의무가 있고 인장 등록 의무도 있고 업무를 신의성실에 맞게 해야 하고 심지어는 업무 연장해서 거래 신고 대리까지 가능해요. 근데 보조는 자격이 없으니까 업무를 못 하죠. 그래서 보조는 다 X가 되는 거예요. 역시 거래 신고 대리도 못 하고. 이해되겠습니까?
또 조심할게요. 조심할 게 행정처분 좀 조심해야 게. 소공은 공인중개사니까 자격 취소. 소공이니까 자격정지가 되지만 보조는 아무런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우리가 고용인의 수 이렇게 돼 있죠. 고용인은 무제한 점은 똑같아요. 또 둘 다 고용인이라는 점에서는 어떻다? 우리가 둘 다 고용인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박스가 15조 1항인데 우리가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신고하고 종료했을 때는 종료한 날로부터 며칠 안에 10일 안에 종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그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이건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소공은 실무 연수교육 대상자 되지만 보조는 직무교육 대상자 된 거 좀 조심하고요. 다음에 그 밑에 이중소속, 비밀누설, 금지행위자 써놓으세요. 가로해자. 개업공인 중개사 등이라고 쓰십시오. 네 가지는 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다. 세 가지는 개업공인 중개사 등이니까 소공, 보조원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된다. 다음에 그 밑에 양벌 규정도 공통점이에요. 또 공통점이 중요한 게 제일 밑에 15조 2항입니다. 제일 밑에 15조 2항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공, 보조원, 업무상 행위는 개공의 행위로 본다는 조문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풀었던 것은 소공, 보조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공도 무과실, 연대하여 배상 책임이 나오죠. 그렇죠? 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했죠. 또 지난주에는 소공보존의 업무상행위는 사장의 행위가 되니까 50조 양벌 규정으로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했죠. 그 고딕체의 중요한 말 50조 양벌 규정으로 벌금을 낸 때는 10조 1항의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죠. 다음에 그 밑에 행정상 책임은 오늘 설명하죠. 그래요. 오늘 추가해서 행정상 책임을 설명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공보존이 중개사법을 위반하잖아요. 소공보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사장의 행위도 되기 때문에 사장도 행정상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진다. 제일 밑에 당구장 표시에 역시 소공의 자격증 사본 제출은 삭제됐습니다. 자격 확인 요청은 대체가 됐고. 그래서 이제 문제 보시면요. 문제 7번에 보니까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랬죠. 답부터 봐드리면 3번이 답입니다. 3번에 뭐라 했습니까? 소공이 등록인장 사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관청 그를 고용한 개공에 대해서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방금 요약집 제일 밑에서 소공보존의 업무상행위는 사장의 행위로 되니까 사장도 행정상 책임을 진다 했죠. 소공이 인장의무 위반하면 자격정지고 이것은 사장의 행위도 되니까 사장의 인장의무 위반은 개공이니까 인장이니까 이응이 초성으로 들어가는 업무정지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다 나온 거예요?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다음에 1번은 왜 틀리냐? 1번은 보조는 실무교육이 아니라 직무교육이 나와야 돼. 소공이 실무교육이지. 2번은 왜 틀리냐? 우리가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안에 신고해야 되죠? 7일 나왔으니까 법규에 위반하고. 4번은 왜 틀리냐? 자격증 사본 제출이 삭제됐잖아요. 5번은 왜 틀리냐? 13조 6항의 사무소 공동사용은 하나의 공간을 두 사람이 사용 개공이 함께 사용할 뿐이야. 그러나 의무, 업무, 책임은 각각이라 했어. 책임이 각각이니까 병이 가부 고용이지 의뢰 고용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병의 행위에 대해서는 갑만 책임져야지 의리 책임질 일이 없잖아요. 세 번째 줄에서는 구성 개공 전체가 책임진다. 전체 때문에 틀리지. 갑만 져야 되지.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서 갑의 종업원이니까 갑만 책임져야 될까. 전체 때문에 틀려서 맞는 것은 몇 번이 답이 된다? 3번이 답이 돼. 8번 보십시오. 다음 중 법령상 인장 등록에 관한 사항이다. 틀린 것은 페이지 20페이지. 페이지 20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박스가 나와 있죠. 역시 지난주에도 본 박스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본 박스죠. 인장 등록 보니까 위에 박스. 위에 박스에 보니까 인장 등록 의무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래 보니까 인장 등록 시기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인장 등록 시기는 우리가 1번에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인데 2번이 최근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등록 신청이나 고용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음에 그 밑에 박스 가로 2번 박스. 자, 위에 칸은 개인입니다. 밑에 칸은 법인입니다. 개인은 인감증명법 규정이 삭제돼서 가명이 등장할 수 있는 걸 막기 위해서 실명이 나타나 인정해야 되죠. 그 실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나 인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오른쪽 끝에 절차 보면 인장등록 신고서에 날인해서 제출합니다. 법인은요. 법인은 인감도장해야 되죠. 인감도장을 상업등기 규칙이라는 표현을 쓴다 했죠. 그래서 법인은 우리가 법인의 인감이고 분사무소는요. 분사무소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죠. 등록하여야 한다면 틀린다 했죠. 할 수 있다 했죠. 방법은요. 절차에 보니까 인감증명서로 가름하죠. 그렇죠? 자, 다음에 가로 3번 등록인장 사용 보시면. 자, 우리가 반드시 등록인장을 사용하면 원칙인데 그 두 번째 당구장 표시 보면 이 서명 날인은 적법요건입니다. 적법요건. 적법요건이니까 위반하더라도 계약의 효력을 좌우하지는 못해요. 효력요건이 아니니까. 그래서 개공이 업무정지를 당할 뿐이지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이해됩니까? 이제 문제 보시면 우리가 자 8번에 1번 개인인 개공 및 소공은 인장등록 개인이죠. 개인은 아까 인감증명법 규정이 삭제됐으니까 인장등록 신고서에 찍어서 그 신고서를 제출하죠. 2번에 법인인 개공은 반드시 인감도장해야 되죠. 법인의 인감을 우리가 등록하는 방법은 인감증명서 제출이죠. 3번은요. 인장등록은 등록 신청 시에도 할 수 있고 고용신고와도 같이 할 수 있다 했죠. 4번은요. 개공, 소공 인장등록은 전자문서에 의한 등록도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행규칙에 보면 요 조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작년에 출제하면서 건드려서 냈습니다. 그래서 인장등록은 전자문서로 의한 인터넷도 등록이 가능해요. 그럼 답은 몇 번이냐면 5번이에요. 5번. 우리가 유효요건이라면 유효요건. 그래서 저 유효요건이 아니라 적법요건이나 적법요건. 효력요건이 아니라 적법요건이니까 아까 당구장에서 표시해서 본 것처럼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계약 자체는 유효해요. 근데 효력이 없다 해서 틀려서 5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그 9번 문제는 문제가 모두 몇 개인가가 빠져야 되죠. 모두 몇 개인가는 지워버리고요. 옳은 것만 고르면 자 14페이지 써놓으시고 14페이지가 등록 결격과 관련된 내용인데 14페이지는 출제가 안 된 해가 없어요. 반드시 출제가 되는데 오늘 문제에서 제일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제일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역시 제가 창작한 것은 없습니다. 다 수년 동안에 고급 문제로 출제된 지문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기출문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먼저 옳은 거 골라보면 1번이 답이에요. 1번은 왼쪽 페이지에 14페이지에 세 번째 박스를 봐보세요. 세 번째 박스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형애가 집행 종로로부터 3년 동안 결격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집행 종로란 게 뭔가요? 집행 종로란 게 만기 석방이에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자가 집행 종로로부터 3년 집행 종로로부터 3년 또 하나는 뭐고? 집행 면제로부터 3년 무슨 형을 선고받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래서 의결 세 번째 박스 우리가 어떻게 암기했다? 금, 종, 면 3년 이렇게 암기했죠. 그렇죠? 금, 종, 면 3년 그랬죠. 그래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했단 말은 만기 석방이야. 만기 석방. 근데 문제는 실제로는 집행 종로가 아닌데 집행 종로로 보는 경우 포함이라고 돼 있잖아요. 실제로는 집행 종로가 아닌데 집행 종로로 보는 경우 포함 그랬잖아요. 포함. 예?
그래서 이 집행 종로로 보는 경우, 이 집행 종로로 보는 경우가 요 만기 석방이 아니라 임시 석방. 임시 석방을 가석방이라는데 주의할 것은 그 표에 비고에 보니까 가석방된 날로부터 3년은 X 이렇게 돼 있죠. 가석방된 날로부터 3년이 아니란 말이죠. 그게 뭐라 돼 있냐면 가석방 기간이 지난 날. 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몇 년? 3년 이렇게. 그래서 가석방 기간이 언제냐 이 말이에요. 언제냐. 이 가석방 기간이 우리가 유기형은 잔영기 이렇게 돼 있죠. 무기형은 10년이고 가석방에서 이 잔영기가 끝난 날, 그날이 만기 석방이 되고, 그날이 뭐가 되고 만기 석방이 되고, 그날로부터 다시 몇 년? 3년. 잔영기란 것은 송구한 행에서 복역한 행기를 뺀 기간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면 2년을 복역 중에 가석방했다면, 위시로 석방된 것은 2년 살고 나왔죠. 그러면 빼면은 1년이잖아. 1년. 1년이 밖에서 감시받는 기간. 그때가 가석방 기간 또는 잔영기라고. 1년이 지난 날로부터 3년이니까 총 몇 년이? 4년이 지나야 결격에서 벗어나지. 가석방 1로부터 하면. 그래서 가석방 3년이 X라 돼 있고 잔영기가 지난 날로부터 3년이 O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동그라미 1번에 유기형 선고를 받은 자가 가석방 된, 그때는 가석방 된 날부터 3년이 아니라 잔영기를 보내고 난 후 3년이잖아. 그러니까 조문을 그대로 뺐겠죠? 그대로 뺐겠으니까 이거 맞잖아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2번은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아닌가요? 그 앞에서 등록 기준에서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한다 했죠? 대표자 빼고. 3분의 1이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준미달. 기준미달 우리 애운 거 있죠? 김인년 6월에 두 자매 겸이 애였죠? 그것은 뭐가 돼요? 등록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등록 취소를 했습니다. 등록 취소했다고 이번에 써져 있죠? 그러면 왼쪽 페이지 제일 밑에 두 번째 칸 보세요. 왼쪽 제일 밑에 두 번째 칸에 등치 3년이죠. 그런데 그 비고에 보니까 등치 3년이 지나야 중개업 종사인데 두 번째 줄 가로에 단. 보고 있습니까? 사망 해상과 결격과 기준 미달은 이때는 우리가 등치만 나와야지 3년이 나오면 X가 됩니다. 써져 있죠. 이 말은 말을 바꾸면 사망 해산이나 기준 미달로 등록이 취소된 때는 3년간 기다릴 필요 없이 내일이라도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잖아요. 3년이 적용 안 되니까. 그럼 내일이라도 부족한 이사를 중개사로 확보하면 기준을 충족하면 내일 다시 등록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3년간 기다릴 필요 없죠? 근데 동그라미 2번에서는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개업 종사를 못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3위결에 해당하니까 등록 취소만 나와야지 3년이 나오면 틀린 말. 요거 이제 작년에 답으로 나와요. 작년에는 기준 미달 갖고 안 내고 폐업으로 냈어요. 폐업으로. 그러니까 폐업으로 등록이 취소되면 바로 폐업이 아니라 해산. 법인의 해산으로 등록이 취소되면 바로 내일이라도 새로 회사 만들어서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사망 해산에 우리가 해산에 들어가니. 그걸 작년 기출문제 답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해산은 작년에 물어봤으니까 기준 미달을 낸 거고. 똑같은 기출문제 답 아니에요. 작년 문제. 이해되겠어요? 동그라미 2번 조심하세요. 3위결은 등록 취소만 나와야지 3년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작년에는 2번 가지고 답으로 냈습니다. 다음에 3번은요. 자, 우리가 오른쪽 15페이지 제일 위에 박스 봐보세요. 여기에 10조 1항 10호인데요.
법인이 업무정지를 받으면요. 그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도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이 되죠. 그렇죠. 근데 임원사원은 이사라 했잖아요. 이사. 그러니까 그놈이 그놈이라 했죠. 근데 지금 써진 3번은 이사가 아니라 두 번째 줄에 보조원이잖아요. 보조. 임원사원이 아니라 소공이나 보조원은 이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놈이 안 그놈이잖아요. 안 그놈. 그러니까 법인의 결격이 보조원의 결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보조원은 다른 업소에 취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음에 4번은요. 다시 왼쪽 페이지 세 번째 칸 보시면, 자, 우리가 금고 이상의 형 선고받은 자가 첫 번째는 집행종로고 두 번째가 네 번째 칸에 집행면제가 나오죠. 그 집행면제로부터 3년 동안 결격이죠. 그래서 비거에 보니까 대표적인 집행면제가 특별사면이 써져 있죠. 그 특별사면으로부터 3년간 결격이요. 근데 특별사면과 구분할 게 일반사면이라 했죠. 일반사면은요, 형선고 자체를 날려버린다 했죠. 형선고 자체를 날려버리니까 처음부터 결격이 아니라 했죠. 일반사면은 즉시 중개업에 종사할 수가 있죠. 근데 일반사면인데 3년이 나오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틀렸고. 5번은요, 5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개공이 중개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 사유만 갖고는 무등록이 아니죠. 그 결격을 이유로 해서 등록 취소, 처분이 있어야 돼요. 처분이. 아까 등록 취소 사유만 갖고는 결격이 아니라 했죠. 이건 결격은 사부 결격에 들어가니까 등록 취소 사유는 맞아. 등록 취소 사유는 맞지만 사유만 갖고는 무등록이 안 됩니다. 등록 취소 처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맞은 것은 1번이 답인데, 저 10조는 매년 출제가 되는데 작년에 너무 쉽게 냈단 말이에요. 작년에 너무 쉽게 냈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내면 이 정도는 소화를 해줘야 돼요. 예? 그 해거리를 한다면 쉽게 내면 다음에는 어렵게 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대비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을 피해가 버리면 절대 90점 넘기기가 힘들어요. 다음에요. 다음에 10번 문제. 중개사무소 이전에 관한 설명이 다 옳은 것은, 자, 요건 이제 우리가 24페이지를 써놓으시고 24페이지를 봐보세요. 24페이지를 보면 중개사무소 이전인데, 중개사법 20조의 사무소 이전입니다. 중개사법 20조의 사무소 이전은 우리가 20조를 보면 이 중개사무소는 이전의 모습이 두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가. 하나가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이 있어. 예컨대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사무소를 덕진구 진북동으로 옮기면 등록관청 안으로 이전이죠? 안에서 이전이죠? 등록관청에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이전한 날부터 10일 안에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 신고하면 돼요. 여기 왼쪽 박스예요. 두 번째 가운데 박스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이에요. 관할 밖으로 이전은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사무소를 강남구 역삼동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럼 등록관청이 바뀌죠? 등록관청이 바뀌어버리니까 이제 어디에 이전 신고해야 돼? 어디에? 바뀐 데가 어디요? 이전 후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돼. 동그라미 1번에서는 우리가 언제나 이전 전 등록관청에 신고한다는 게 1번이 틀리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또 주의할 것은요. 이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은 그 박스 밑에 당구장 표시에 보니까 가로 1번인가요? 관할지역 외로 이전한 때는 예컨대 전주 금암동,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사무소를 강남구 역삼동으로 옮겨간다면 강남구청장 이전 신고하면 강남구청장이 덕진구청장에게 관련 서류 송부를 요청하죠. 그래서 그 관련 서류가 대신처라고 써져 있죠. 대장 신청 서류 처분 관련 서류를 넘겨줘야 돼. 넘겨받은 강남구청장이 덕진구 관내 위법 사실도 행정처분을 발령하는 거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관련 서류 송부를 한 것은 등록관청이 바뀌었을 때만 발생하죠. 근데 이 경우는 어떤가 보세요.
우리가 강남구에 두바이 중개법인이 있습니다. 이 두바이 중개법인의 분사무소가 덕진구 금암동에 있어요. 여기서 익산시 중앙동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면 이전 신고, 먼저 설치 신고부터.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 주대인 사무소 관할 등록 간청이죠. 이전 신고도 주대인 사무소 관할 등록 간청이죠. 그러니까 분사무소는 등록 간청에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어디로 가든, 부산으로 가든 경상도로 가든 어디로 가든 등록 간청 고정돼 있죠. 그러니까 족보상으로 어디에 해당해요? 안에서에 해당해요, 밖에 해당해요? 안에서 해당해요. 등록 간청에 변동이 없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서류를 자기가 보내주라고 그래?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동그라미 3번에 문제에서 동그라미 3번에 분사무소 이전의 경우에는 관련 서류 송부란 게 나와 안 나와? 요청하지 않는다.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된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또 하나 조심할게. 우리가 그 방금 봤던 요약집 제일 밑에 보시면 이전 절차에 보니까 왼쪽 박스에 등록증하고 필증을 반납하라고 되어 있죠. 등록증하고 필증을 반납하면 주소가 바뀐 새로운 등록증 필증을 주미 원칙이죠. 새로운 등록증 필증 줘야 할 거 아니야. 바뀌었으니까. 여기에 그 재교부 해야 한다. 봤어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요 경우 예컨대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사무소를 덕진구 진북동으로 옮겨가며 덕진군청장의 직임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자, 덕진구에 있는 분사무소를 익산시로 옮겨가더라도 강남구청장에 이전 신고하니까 강남구청장이 필증을 반납받을 건데 역시 직임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하고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도장이 바뀐 게 있어, 없어? 없으면 왼쪽 페이지 제일 밑에서 우리가 새로운 등록증 주미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반납받은 등록증이나 필증을 고쳐서도 줄 수 있다, 없다? 있죠. 직임 변동이 없으니. 무엇을 제외하고? 직임 변동이 초래하는 관할구역 밖으로를 제외하고는 예외가 있죠. 그래서 제일 밑에 뭐라 했습니까?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다시 교부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관할구역 안에서 하고 분사무소는. 예? 그런데 10번에 2번 봐보세요. 10번에 2번의 두 번째 줄에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외를 불문하고 언제나 재교부라 해서 틀렸단 말이에요. 아까 안에서는 재교부가 아니라 반납받은 등록증을 고쳐서 줄 수도 있잖아요. 이해되겠습니까? 다음에 또 어떤 점이 틀리냐면 4번은 오른쪽 페이지 제일 밑에 보니까 28번 박스에 간판 철거가 있죠.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한다 했죠. 철거 사유는 이 패치에 이전도 들어가죠. 근데 지체 없이가 나왔는데 4번은 7일이나 틀렸고 5번은 자, 이거 봐보세요. 분사무소의 경우에는요. 설치 신고도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 관청이 하고 이전 신고도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 관청이 하죠. 그러면 신고를 받은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이 이전 전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 관청과 이전 전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 관청과 이전 후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 관청 모두에게 이전 사실을 통보해야 돼. 둘 다에게 이전 사실 통보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 했어요? 이전 후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만 통보한다 했잖아. 5번 끝에. 그래서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사무소나 사무소 이전도 무조건 나와요. 근데 쉬운 문제로 안 내면 이 정도까지는 최근에 언급했던 내용이니까 알고 있어야 돼요. 사무소 이전과 관련해서는 제일 고난이도 문제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었고? 3번이었고. 예? 다음에 11번. 개공의 휘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 자, 페이지 26페이지 써놓으시고요. 자, 먼저 동그라미 1번 틀려버렸죠? 여기 법 21조의 사무소 휘폐업인데 어디 틀려버려요? 휴업하고자죠? 폐업하고자, 재개하고자, 기간 변경하고자 하지. 사전신고.
또 휴업은 3월 초과해야 되죠. 3월 이상도 틀렸고 휴업한도 틀렸고. 다음에 2번은요. 2번은 전체 휴업기간은 6월 초과가 금지되죠. 6월 초과 금지 위반하면 등록 취소할 수 있죠. 여기서 하나 공식 하나 조심하라 했죠. 우리가 사무소가 나오면 사무소 관련된 의무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사무소 명칭 사용 의무, 사무소 개시 의무, 사무소 이전 신고, 사무소 휴업 폐업 등 신고. 이런 의무를 위반하면 누가 위반해? 개공이 위반하면. 개공이 위반하면 다 볼 것 없이 얼마의 과태료 했어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근데 개공 아닌 자가 위반하면 1학년 일반이라 했죠? 개공 아닌 자가 위반하면 요 1학년 일반이 되고. 그렇죠? 여기에 유일한 예가 휴업과 관련된 6월 초과금지 위반. 이것은 가중처벌한다. 상대적 등록 취소라 해서 등록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김인현 6월에 두 자매 겸이가 그 6월이 등록 취소할 수 있다잖아.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유일한 예니까 잘 나온다 했잖아. 그러니까 2번이 답입니다. 3번은 왜 틀린가? 자, 사전신고죠? 폐업하고자 하니까 사후신고 틀렸고. 4번은 휘폐업은 등록증 원본을 반납해야 한다 했죠? 근데 지금 전자문서로 하면 분실 염려가 있다 했죠. 그래서 전자는 안 되고 방문신고만 허용된다. 5번은요, 5번은 우리가 업무정지 기간 전이라도 언제든지 폐업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2번 봅니다. 12번. 다음 중개계약 및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페이지 31페이지 써놓으시고. 역시 지난주에 봤던 표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표인데 우리가 왼쪽 박스는 15호서식 일반 중개계약서, 오른쪽 박스는 왼쪽이 14호고 오른쪽이 15호 전속중개계약서. 제일 많이 출제된 것은 오른쪽에 고딕체라 있죠. 그래서 4가지의 중개사의 의무하고 3가지의 의뢰인의 의무가 전속중개계에서 약방의 감초로 자주 나왔다 했죠. 그렇죠? 또 조심할 것은 그 유효기간 보니까 이건 둘 다 같죠. 3호를 지금 이 서식에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약정이 있으면 다른 약정이 우선합니다. 다음에 또 조심할 게 마지막 칸에 작성보관은 전속중개계약서만 의무가 나오죠. 일반 중개계약서는 사용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작성 보관 의무도 없죠. 자, 이제 문제 보시면요. 일반 중개계약서는 국장이 표준 서식을 만들어 사용을 권장할 수 있죠. 현재 왼쪽 박스 14호가 만들어져 있죠. 2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은 언제나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 언제나가 아니다니까 느낌이 오죠. 그렇죠? 그래서 원칙이 공개고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공개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 돼요. 답은 3번입니다. 3번인데 우리가 양식 세 번째 칸에 3개월 원칙으로 하되 별도 약정이 가능하다 했죠. 그래서 1년, 2년도 가능합니다. 근데 1년, 2년은 못하고 3월에 기간 제한을 받는다 해서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답은 3번이 되고 4번은요. 전속중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해서 한 부는 의뢰인에게 교부하고 한 부는 3년간 보관한다 했죠. 다음에 5번은요. 5번은 여러분 위에 박스 오른쪽에 우리가 의뢰인의 3가지 의무에 첫 번째가 유약금은 스스로 전액이고 두 번째 2번이 직거래했을 때는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 지불 의무가 써져 있죠. 그러면 지금 5번은 뭔가요? 직거래죠.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해야 되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답입니다. 13번은 32페이지를 써놓으시고요. 그 뒷장 보시면 32페이지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 정보망 보시면 왼쪽 박스가 지정 요건이고 오른쪽 박스가 지정 취소 요건. 왼쪽은 24조 2항, 오른쪽은 24조 5항인데 그 지정 요건 보시면 2번에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출 거 그랬죠. 여기에서 부가통신사업자라 하면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둘 다 되죠. 근데 문제 1번에서는 법인사업자에 한정한다 해서 틀린 말이 돼. 법인도 될 수 있다면 맞지만 법인 이해한다면 법인으로 한정하니까 틀린 말이 되잖아요. 개인사업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오른쪽 박스 밑에 5번에 개인의 사망이 지정 취소 사유에 나와 있잖아요. 이해되겠습니까? 다음에 2번은요. 동그라미 2번은 자, 우리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요 정보망 사업을 이제 하게 될 때 이용자는 개공이죠. 개공이 이용할 때는 개공은 두 가지 의무가 있다 했죠. 그 동그라미 2번에 거짓 정보를 올려서는 안 된다 했죠. 거래가 성사되면 지체 없이 통제한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개, 거, 지라고 암기했죠. 개, 거, 지는 업무정지라 했죠. 근데 무조건 여기에 형벌이 나와서 틀렸죠. 오른쪽 33페이지 제일 위에 박스 봐보세요. 오른쪽 33페이지 제일 위에 박스, 오른쪽 박스가 개, 거, 지죠. 자, 형벌은 왼쪽 박스, 정보망 사업자의 세 가지 의무. 한다, 찬가요? 하나에 다르게 차별금지죠. 요게 지정 취소이면서 유일하게 형벌이 되는 거예요. 뭐가 형벌이 돼요? 뭐가 한다차가 형벌이 되어 나오는 거지. 개거지는 업무정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13번에 2번에 두 번째 줄에 업무정지로 받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틀렸고요. 3번은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방금 그 왼쪽 페이지 32페이지 밑에 박스 왼쪽 칸에 2번에 부가통신사업자 한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시행규칙 보면 부가통신사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박스에 우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도 제출해야 돼요.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직원으로 확보해야 하니까 왜 이거 조심해야 합니까? 앞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은 다 삭제됐다 했죠. 유일하게 살아있는 게 24조 정보망에서는 자격증 사본 제출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니까 주의하시고. 보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13번에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13번에 3번이 답이 되는데 4번은 지난주에 설명했죠. 우리가 법인사업자도 될 수 있지만 중개법인은 제외한다 했죠. 이유는 아까 첫 시간에 배운 아까 앞에서 문제 풀 때 배운 6가지 규모를 벗어났기 때문에 중개법인은 우리가 이 정보망 사업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했죠. 동그라미 5번은요. 거래정보사업자는 운영규정 승인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지정받은 날이죠. 그래서 다시 32페이지 제일 밑에 박스 오른쪽 칸에 보면 우리가 4번이 있을 거예요. 4번. 4번이 뭐라 됐어요? 4번이 우리가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사업 착수해야 되죠. 위반하면 지정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운영규정 승인받은 날이 아니라 지정받은 날로 바뀌어야 답은 3번이었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14번. 14번은 81페이지를 쓰세요. 81페이지를 쓰시고 얼른 봐보세요. 81페이지. 81페이지는 제2편의 부동산거래신고법입니다. 그래서 부동산거래신고법 81페이지 요약집. 보고 있죠? 자, 오른쪽 위에 신고 의무자 봐보세요. 이게 이제 이 위에 박스가 우리가 이 거래신고법 3조입니다. 3조. 3조에서는 제일 중요한 조문이 3조 1항과 3항이에요. 1항이 뭐냐면 우리가 당사자가 직거래했을 때. 3항이 뭐냐면 중개사가 중개했을 때. 그래서 그 신고 의무자 보니까 당사자가 직거래했을 때 누가 신고하고? 당사자. 중개사가 중개했을 때 누가 신고하고? 개업공인 중개사. 박스 밑에 당구장 표시 보니까 당사자가 직거래했을 때 일방이 국가 등일 때는 국가 등만 신고한다 했죠. 다음에 두 번째 당구장 표시 중개사가 중개했을 때도 공동 중개일 때는 중개사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다시 박스로 올라가서 세로로 두 번째 신고 대상 부동산은 주의해야 되죠. 첫 번째가 부동산의 매매 계약이죠.
부동산의 매매계약이니까 부동산이 하니까 토지 건축물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문제 1번에서는 임목이 들어갔죠. 임목 공장재단 강업재단은 중개대상물은 맞지만 오리지널 부동산은 아니죠. 그래서 임목 등은 신고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오늘 문제 1번에서는 임목을 신고해야 한다 해서 틀려서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다시 박스로 돌아와서 두 번째 콤마가 이번에 신설된 거라 했죠. 작년에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도 추가됐죠. 다음에 세 번째 콤마는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이니까 분양권의 매매계약도 신고 대상이죠. 네 번째 콤마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이니까 입주권의 매매계약도 신고 대상이죠. 네 번째 콤마 올해 하나 더 추가됐다 했죠. 여기 써진 도정법 외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따른 입주권도 신고 대상으로 추가됐다 했죠. 그렇죠. 다음에 신고 대상 계약은 공급계약과 매매계약이죠. 그렇죠. 매매계약 중에 교환증여계약은 매매계약이 아니니까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에 오른쪽 신고기간은 계약 체결로부터 60일입니다. 마지막 신고관청은요.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에 신고합니다. 자, 이제 신고 방법은 제일 밑에 박스. 당사자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지만 대리 신고할 수도 있죠. 대리에서는 전자는 안 나오죠. 당사자를 대리한 것은 주로 법무사라 했죠. 이때는 유임장이 필요하다 했죠. 또 오른쪽 제일 밑에 비고에 보니까 공동신고했는데 한쪽이 거부하면 단독신고할 때는 사유서하고 계약서 사본이 추가된다 했죠. 넘기면 중개사가 중개한 때인가요? 중개사가 중개한 때는 중개사만 신고하죠. 중개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아까 앞에서 소공도 대리할 수 있다 했죠. 소공이 지금 아까 앞에서 우리 문제 풀 때 2조 5호에서 법인의 사원 임원인자도 포함됐죠. 그러니까 고용인인 소공도 있고 법인의 사원 임원도 소공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박스 제일 위에 박스 오른쪽 끝에 소공이면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줄에 고용신고 한자 하남 이걸 지워버리세요. 고용신고 한자 하남 지워버리세요. 지금 고용인인 소공의 하남단 게 옛날 법의 태도였는데 바뀐 법의 태도는 2조 5의 소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바뀐 법에서는 법인의 사원 임원도 우리가 신고를 대리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용신고 하남을 지웠습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박스 밑에 두 번째, 세 번째 당구장 표시죠.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한 신고는 별도로 신고서를,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한 매매계약 체결은 신고가 같이 이루어져 버리니까 별도로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했죠?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문제 보면 14번 거래 신고 1번이 답이고 나머지 다 설명했으니까 생략하는데 주의할 것은 5번 별표하세요. 자, 우리가 신고 대상 혹시 기억날까요? 거민계약서 내용과 똑같은데 당, 모가지, 개, 대가리, 중개사가 좋아한다 했죠. 작년에 하나 추가된 게 있다 했죠. 투기 가열지구 3억 이상 주택일 때 입주계획과 자금 조달계약. 여기에 추가됐다 했죠. 5번이. 그런데 매수인이 누구일 때? 첫째 주. 국가 등일 때. 이걸 추가한 이유는 투기를 막기 위함이야. 국가가 투기를 합니까? 그래서 국가 등의 경우에는 자금 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별표해 두세요. 어려운 문제로 내면 출제합니다. 15번은 쉬었다 합니다. 쉬었다가 15번 하겠습니다.